자, 봅시다, 또. 예. 자, 독서의 수특 56페이지, 그죠? 예, 인문 1강입니다. 예.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개념 학습에 관한 지문 내용, 그죠? 예, 다 익혔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제 인문 지문, 사회 지문, 과학 기술 지문, 예술 지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트로 계속 나갈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예습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인문 하나, 그 다음에 사회 하나, 그 다음에 과학 하나, 그 다음에 예술 하나,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은, 그죠? 예. 이제 앞으로, 또 잘 익혀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일단 단락부터 나눠봅시다. 자, 현대 인식론 앞에다 이라 쓰시고요. 다시 나가서 비트겐슈타인. 사람 있나 보니까 한다고 짜증난다. 그죠? 예. 왠지 괴물 같은 느낌이 안 나와. 그죠? 예.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앞에다가 2. 그죠? 예. 다시 쭉 내려가서, 그죠? 로티는 앞에다가 3. 됐습니까? 다시 나가서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 앞에다가 4.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 쭉 내려가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 앞에다가 5.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문지문 내에서도 철학지문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철학지문 나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철학지문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바로 어떤 학파라든가 아니면 땡땡주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죠? 즉, 철학자가 주장하는 바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요. 전제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현대의 인식론이더라. 일단 요거 뭐 한다고요? 체크해줘야 되겠지? 땡땡론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죠? 예. 자, 이제 이에 기반한 뭐 한다고요? 분석 철학은, 그럼 다시 한다면 현대 인식론에 기반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분석 철학. 그래. 요런 거 같이 좀 잡아줘야 돼요. 됐습니까? 왜냐하게 되면은 나중에 분석 철학에 대한 설명을 하다 하더라도 이 분석 철학은 기본적으로 뭘 기반했다 그랬어? 현대 인식론을 기반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현대 인식론의 주장 내용도 뭐에 연결된다라는 거야? 분석 철학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또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서 보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그죠?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누가요?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어떤다고요? 인식론의 주장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에 기반한 무엇에 그래? 분석 철학의 어떤다고요?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자,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됐습니까? 어구야, 요건 볼까요? 자유주의 해석학자인 누구는요? 로티 다시 또 맞춰놓고요. 체크. 왜요?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 그죠? 로티는 비트겐슈타인 다시 또 맞춰놓고요. 체크. 역시 사람 이름 나왔죠? 언어 게임론과 됐습니까?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어? 언어 게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과 다시요. 콰인 다 또 맞춰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콰인의 전체론을 나타낸다고요?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전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장 핵심이 된다고? 콰인의 주장을 그렇게 잡아준 거죠. 됐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한다고요.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라고 했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 됐습니까? 예, 그냥 가로 열고 닫고 해봅시다. 그죠? 예,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석하고자까지 하였다까지를 딱 닫아주게 되면은 이제 다시 첫 번째 단락이잖아. 그죠? 예. 그럼 이제 글 쓰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 부분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거겠죠? 자, 비트겐슈타인의 뭐 한다고요? 언어 게임론과 됐습니까? 언어 게임론과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구요? 콰인의 됐습니까? 예. 콰인의 무엇을요? 전체론을 됐습니까? 예. 바탕으로 해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누가요? 그죠? 예. 바로 해석학자인 로티는 이래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용주의 관점에서 됐나요? 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죠? 예,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한다고요? 해석하고자 했더라. 그럼 기존 철학이라는 것은 이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것을 한다고요?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더라. 됐나?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야? 아, 논제가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로트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그죠? 예, 뭐부터 제시해 줘야 되겠어? 기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콰인의 전체론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로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해석하고자 했더라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뭐가 나와줘야 돼? 또 설명 내용이 또 같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의 단락부터 한번 가보자. 자, 누구 나왔니? 그래, 비트겐슈타인은 됐습니까?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만다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한다고요? 아하, 언어 게임론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정의요? 언어 게임론에 대한 정의잖아요. 됐니? 예. 됐어? 그러면서 땡땡론, 땡땡학파, 땡땡주의 맞습니까? 예. 갖추고 잡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러면은 교훈이 있네. 자,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언어 게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언어의 의미가 됐습니까? 예. 언어의 무엇이 의미가 됐나요? 예. 결국은 언어에 만다고요? 게임 규칙에, 그죠? 예. 언어의 게임 규칙에 만다고요? 그죠? 예. 의해서 만다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언어 게임론이더라. 됐니? 예. 그럼 조금 나갑시다. 그에 따르면, 다시요. 그에 따르면 할 때 그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그에 따르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되겠지? 그럼 한번 밀쳐봐. 됐습니까? 아,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무엇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죠?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 하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아, 언어 게임의, 됐나요? 예. 규칙에 따라서, 됐습니까? 규칙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구축된 것이더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니? 예. 그리고 그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된다고요? 실제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언어가 가리키는 그 대상, 됐나요? 예. 그 자체가, 됐나요? 예. 자체가 실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라는 거야?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나? 그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에 대한 이야기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이른바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도 됐나요? 결국은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예. 그것일 뿐이더라. 다시 한다면 그 언어에 됐나요? 예. 상호작용에 만다고요. 아, 결과물일 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됐니?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누구의 의견이라고? 봤더니만은, 그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에 관한 설명이더라. 됐죠? 그럼 자, 또다시. 우리 논제에서 뭐라고 했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언어 게임론에 대한 설명은 나왔지만, 이제 뭐 나와야 되겠니? 콰인의 이 전체론에 대한 설명은 또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또 갑시다. 보세요. 한편 콰인은 그래 나왔잖아요. 그죠? 예, 우리 미리 예상하고 있었지. 그죠? 그래서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뭐 한다고요?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전체론이 되겠네요. 그럼 앞에 내용 다시 잡아줘야 되겠지. 미쳐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야? 전체론이더라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요. 누구는요? 콰인이라고 잡아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콰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대상에 대한 신념.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명제라고 하는 것은 한다고요? 독립적으로 된다고요? 예.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뤘다.
서로, 그죠? 예, 정당성을, 한다고요? 정당성을 입증하는, 됐나? 예, 뭘 이루고 있다?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더라. 자, 요게 이제 바로 뭐야? 전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요게 전체론의 내용이더라. 이제 이거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이구야, 뭐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한다. 그러나, 됐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됐나요? 예.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서 보장되면, 타보세요, 뭐란다? 자,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서 그게 보장이 되며, 또 보세요. 이 물리 법칙들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만다고요? 필요하더라. 다시 한다면은, 자, 보세요. 물리 법칙은 실험 장치에 의해서 된다고요? 증명이 되고, 다시 이 실험 장치를 위해서는 또 다시 뭐가 된다? 또 물리 법칙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물리 법칙 앞에 실험 장치. 그럼 계속 뭐야? 이거 계속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일종의 뭐 한다고요? 순환 오류 같은 것은 느낌이잖아. 그죠? 예. 됐니?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뭐 한다고요? 그렇지. 순환 구조 속에서. 됐습니까? 예.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보세요.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콰이는 이처럼 다시 보세요. 콰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누구의 주장이 되는 거야? 콰이의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명제가 결국 뭐야?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보았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실험은 법칙을 통해서, 법칙은 다시 실험을 통해서, 실험은 다시 법칙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서로 정당성을 입증한 체계를 놓였다. 이걸 뭐 한다고요? 상호, 그죠? 예, 한다고요? 의존적인, 됐습니까? 예. 그러한 맥락이다라고 본 것이죠. 이해되겠나? 됐어요? 예. 그게 누구의 생각이야? 관의 생각이야.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을 결국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뭐 한다고요? 그렇지. 상대화된다. 됐습니까? 예. 됐니? 상대화되므로 그건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뭐라고요? 콰인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콰인은 됐나요? 예. 전체론에서 뭐냐? 결국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성은 됐습니까? 예. 뭐가 된다고요? 상대화된다. 됐니? 예. 그래서 이론의 궁극적인, 됐나요? 예. 궁극적인 무엇을, 토대를 찾는 것은 어떤다고요? 불가능하다라고 본 것이, 됐나요? 콰인의 전체론의 주장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두 번의 단락에서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그 다음에 콰인의 전체론의 설명은 왜 해줬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잖아. 로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된다고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뭘 하자 그랬어? 그러면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 두 개에 관한 설명을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제 물어보자. 이제 뭐 나오겠니? 이제 뭐 나오겠어요? 바로 로티의 어떤 주장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그죠?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겠지.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이제 로티 타이틀 맞춰놓고요. 체크. 드디어 나왔죠? 로티는 이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로티는 어떻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언어 게임론과 됐습니까? 들어갈게요.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뭐 한다고요? 그래, 결합하여서. 그죠?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거에 속한 특정 맥락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결국은 그 맥락을 벗어나면은 의미를 잃는다라고 주장했더라. 자, 누구의 주장이에요? 그렇지. 로티의 주장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로티의 주장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예. 그럼 뭐라 그랬냐? 모든 명제의 의미는 됐나요? 예. 뭐한다고요? 특정 맥락에 됐나요? 예. 특정 맥락의 무엇에 의해서? 그래. 게임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며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벗어나 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의미는 어떤다고요?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야? 로티의 주장이더라. 지금 그대로 잡아준 거야? 됐습니까? 그대로 잡아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이제 현대인식론, 현대인식론 어디 나왔었니?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왔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현대인식론은 우리 인간의 이성, 됐나요? 다시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했던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현대인식론, 됐습니까?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만다고야 거울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됐나요? 자연을 끊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의 모습과 같더라.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현대인식론이야. 됐나? 그러나 다시 역좀 나왔죠? 그럼 이제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뒤에 나오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는요?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뭐 해버렸어? 부정하면서. 다시 한다면 현대인식론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현대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라고 뭐 해버렸어? 비판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로티는 이러한 현대인식론을 뭐 했어? 비판했어.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럼 어떻게 비판했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그 토대적 관념에 그에 얽매여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 현대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뭐라고요? 토대주의적 됐습니까? 예, 토대주의적 관점에 어떤다고요? 그래, 얽매여 있더라. 됐습니까? 예, 매여 있다라고 하면서 뭐 했다고요? 비판했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다시 보세요. 이제 누가 되죠? 로티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됐나요? 사회적 합의에 만다고요? 산물이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예. 자, 로티가 말한 진리는 됐습니까? 예. 고정된, 됐나요? 예. 고정된 뭐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라, 됐습니까? 예. 뭐냐? 바로 사회적, 됐나요? 예. 사회적인 합의에, 됐습니까? 예. 산물이더라. 라고 하고, 또 명제는, 됐나요? 예.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됐습니까? 현상에 대한 설명령과 예측이다. 그리고 명제는 됐니? 예. 뭐가 아니라고요? 자, 존재 여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설명과 됐나요? 예. 설명력과 무엇인다? 예측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이해되겠니? 예. 이제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로티의 주장이다. 그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죠? 예. 결국은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실용적 가치 이래 되겠죠. 그죠? 실용적 가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겠잖아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였어? 그래, 실용적 가치다라고 본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이는 이제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는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무엇으로 봤어? 철학은 하나의 언어 게임이다. 됐습니까? 언어 게임이다. 라고 보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유용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평가한다. 됐나? 예. 그런 관점을 이제 뭐라 그랬어? 해석학적 접근이더라. 됐니? 그래서 저 앞에서 다시 우리 로티를 가지고 뭐라고 정의 내려놨었지?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자유주의 해석학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해되겠나? 그죠?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로티는, 어이구야, 이제 몇 번째 단락이 된다고요? 네 번째 단락.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네 번째 단락입니다. 로티는 이러한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럼 다시요. 이제 이 로티를 우리가 해석학적 입장에서 본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바탕이 된 거다? 콰인의 전체론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비롯된다라고 본 거죠. 됐습니까? 비롯된 것이라고 본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그런 주체의 관점에서 된다고요? 해석하여서. 됐습니까? 예. 결국은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악해 나간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담론들 간의 무엇을요? 연관성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더라. 그죠? 예. 그래서 A를 이해하기 위해서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서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만다고요? 발생하기 때문이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처럼, 아이고, 다시 또 쳐놓고 잡아줘야 되겠죠? 이처럼. 됐습니까? 내용 정리갑니다.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그런 담론들을 됐습니까? 예. 전체론의 틀 안에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 미칩니다.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한다고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다시 한다면은 A와 B, B와 C, C와 D와 같은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대화를 또 촉진하게 만든 것이었더라라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로티에 의하면 로티 달동을 깐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예. 자, 보세요.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됐나요? 예. 그런 어떤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자, 우연적으로 그냥 뭐 한다고요? 형성된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네 번째 단락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사회의 그죠? 예, 규범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우연적인 어떤 소산이다. 됐습니까? 예. 우연적으로 생산된 산물이더라.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다도나깐 쳐놓고요. 한놈이 축착.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다시 한번 절대적 토대로 삼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뭐 한다고요? 추적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중요하더라. 됐습니까? 예, 다시요. 이것들이 형성되어 온, 됐나요? 예, 무엇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다고요? 추적하는 것이 만다고요? 중요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만다고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다. 그래서 어떤다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그죠? 이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뭐라고요? 절대적 토대로 삼는 것은 맞지가 않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의 토대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고, 됐니? 예. 그냥 다만 그 과정을 어떤다고요? 추적하는 것이 맞다고요? 중요한 것이더라. 되겠죠. 이게 되겠나? 오케이. 계속 갑니다.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에 다양한 담론들 간에 그죠?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이제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의 단락, 즉 다시 한다면 세 번의 단락부터 네 번의 단락에서 누구의 주장을 잡고 있는 거야? 로트의 주장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 되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자, 간단히 볼게요.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이러한 해석학적 입장은 됐습니까? 예,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더라. 그죠? 그러나, 다시 역전 나왔죠? 세모 쳐놓고요.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 이해와 대화의 주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결국은 세계와 시대의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 다른 데는 뭐가 존재한다? 의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의의 정도는 체크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로티의 이러한 어떤 주장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그죠? 예, 문제 그죠? 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보자. 됐나요? 예. 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됐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 그죠? 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분석 철학은 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분석 철학. 분석 철학과 관련된 내용 어디 있는데요? 하게 되면은 제 첫 번째 단락에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석 철학은 이성적 주체, 이따 말하는 이성적 주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성적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뭐 한다?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했더라라고 했으니까 다시 첫 번째 단락 갑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삼각형에 확정되시는 명제를 보고 결국 인간, 뭔다고 이성적 주체가 되겠죠. 그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이 무상왔다. 그러니까 뭐 선택지 1번 내용 맞다라는 거 바로 확인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담아낼 수 있다. 여기 앞에서 말했던 뭐가 된다고요? 거울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됐나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됐습니까? 예,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고요. 그죠? 예,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콰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콰인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의 단락에 나왔습니까? 일단은 두 번의 단락에 보게 되면 콰인의 전체론에 관한 것, 그거 제시해놨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은 다른 신념과 만다고요?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나오느냐 보게 되면, 자, 콰인. 앞에서 내가 필기를 벌써 해놨죠. 그죠? 예. 개인이나 신념, 명제는 만다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몇 번에 달라? 두 번에 달라게. 그죠? 예.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게 되면 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로티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로티는, 5번도 로티는 이라고 했으니까 뭐 잡아주면 돼? 로티의 주장적 내용을 결국 묻고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티는 철학적 명제의 가치가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이거 본 적 있잖아요. 이걸 앞에서 뭐라고 했지? 실용적 가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더라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문단에 밑에서 한다고요? 세 번째 줄 보세요. 그죠? 그래 보게 되면은,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라. 그 내용 바로 나와 있지?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로티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생성되어온 계보를, 한다고요. 그 계보를 추적하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들이 기반한, 보세요.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야, 요거 잠깐만 가봅시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어디야? 그래, 네 번째 단락, 그죠? 예. 자, 네 번째 단락,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역시 로티에 의하면, 뭐라 그랬니?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맞죠? 자, 따라서 보세요. 이러한 규범들을, 자, 보세요. 절대적인 토대로 삼기보다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만다고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그것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규범들을 절대적인 토대로 삼는 것은 나타난다고요?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됐니?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선지 5번 됐습니까? 다시 한다면, 궁극적 토대에 도달하는 것은 어떻게 맞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보를 추적하는 것은 뭐 그건 가능할 수는 있어. 됐습니까? 추적하는 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기반한 궁극적 토대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규범들을 절대 토대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답은 몇 번? 5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자, 요거 이제 잠깐 봐봐라. 예, 재밌죠?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봐봐요. 예. 자, 문제 봐봐라. 로티의 관점에서 됐습니까? 예. 기획이 뭔데요? 봤더니만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이야. 그죠? 예. 니은이 뭔데요? 봤더니만은 콰인이 뭐 한다고요? 전체론이야. 맞습니까? 예. 그럼 보세요. 로티의 관점에서 언어 게임론과 로티의 관점에서 전체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근데 이해 필요 없잖아요. 뭐라고? 설명한 것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뭐의 문제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임 이론과 그 다음에 전체론에 대한 설명,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카인의 설명, 아닙니다. 그 비트겐슈타인과 카인의 어떤 설명, 그것을 바탕으로 한 로티의 한다고의 인식. 요거 내용 그냥 그대로 잡고 들어가면 되는 부분 아니야. 됐니? 예. 그런데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됐어? 어차피 우리 또 기억, 니은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하나씩 나눠보자,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로티가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그죠? 그 다음 로티가 생각하는 이 콰인의 전체론, 그것을 구분해서 보잔 말이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자, 로티의 관점에서 봅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은 됐나? 뭐라 그러냐?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 됐나요? 뭘 부여한다 그래서 실제성을 부여하고 라고 이야기했다. 잠깐만요. 자,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서 됐나요? 뭘 부여한다고 했냐면 실제성을 부여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로티는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 실제성을 나타낸다고 부여하지는 않았어. 됐습니까? 예. 됐니? 왜? 그것은 그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얘 말은 틀렸죠. 됐습니까? 예. 그거는 로티 생각이 아니야. 그죠? 다음 또 보세요. 자, 로티는 됐나요? 예,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에 의해서, 자, 철학은, 그렇지. 요거는 맞네요. 언어 게임이 된다. 그렇지. 요게 바로 뭐야? 언어 게임론의 주장 내용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얘는 일단 맞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예.
자, 이 언어 게임론에 의해서, 그죠?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자, 이거 재밌네요.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만다고요? 진리가 도출된다.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보세요. 지식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다. 맞죠? 예, 됐나요? 예. 저 앞에서 요거 선질본다. 대상의 자체에 실제성은 없다라고 얘기했는 거, 그건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어느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더라. 맞습니까? 예. 그럼 얘는 또 맞다. 이러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다음, 네 번째. 다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 언어 게임론은 됐나요? 게임의 규칙이라는, 자, 보세요.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이라 했지만, 게임의 규칙을 절대성으로 본 것은 아니죠, 실적으로. 됐습니까? 예. 게임의 규칙이라는 것을 절대성으로 본 것은 아니더라. 그럼 얘는 또 틀렸고요. 그죠? 예. 그 다음 5번. 자, 이 진리가 특정 맥락 속, 그렇죠. 특정 맥락 속에 만다고요? 상호작용의 결과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만다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결과더라. 그래 돼 있죠? 됐습니까? 예. 그럼 요 선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 3번, 5번 정도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다시 로트의 관점에서 뭘 보자라는 거야? 콰인의 전체론을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콰인의 전체론의 내양 정의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 2번 이제 갑니다. 보세요. 자, 전체론에 의해서, 자,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된다 했는데, 잠깐만요. 자, 전체론에 의해서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한다고요? 철학의 토대가 되는 건 아니죠. 게임의 규칙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철학의 토대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럼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다시 전체론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가, 자,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잠깐만요.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맥락을 형성한다고요? 자, 이래냈네요. 자, 명제나 특정 맥락, 게임 규칙. 다시 그것을 벗어나. 됐습니까? 예. 남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됐니? 예. 근데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맥락을 형성한다?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고정된 실제성이 아니라 사회적 합리에 의해서 는 것이니까. 그죠? 예. 진리가 맥락을 해석한다? 라고 보기는 곤란하겠지. 일단 얘가 넘겨보고. 그럼 선지 5번 가봅시다. 자, 니은은, 다시 한 전체로는 담론 간의 상호관계가 그렇네, 이거네요. 담론 간의 상호관계가 이러한 맥락을 만다고 형성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봐줘, 예. 어디 보시냐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줄,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면은,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뭐한다고 했어? 사회적 합의에 어떻게 한다고요? 산물이므로. 됐습니까? 명제는 절대적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현력 갖춤한다. 그래서 진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 담론 간의 상호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됐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에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바로, 오케이. 결과물이더라. 라는 게 있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가능하겠죠. 그거는 좀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네요. 그죠? 예. 그냥 세 번째 달란 내용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상호작용에, 그죠? 진리가 고정 실체가 아닌 사회 합의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그거 봐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뭐 5번 정도 보면 되겠네. 그죠? 예. 게임 규칙에서 있다. 그죠? 질문 나온다. 그래? 얘밖에 없다. 그죠? 오케이. 자, 다음요. 3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됐습니까? 네,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자, 다시 보기의 가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 요것도 잠깐 보자. 예.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가나에 대해서 뭐 한다? 평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평가는, 그죠? 제가 맨날 얘기하죠?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죠? 그죠? 예.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평가를 내릴 때에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린다 그래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맞나? 예. 자,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거나 어떤다고요? 상충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낸다 그랬지?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긍정적 평가에서는 어떤 칭찬이라든가 옹호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뭐 해준다라는 거야? 조금 더 보충해줘. 그러나 만약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의견으로서 상대방의 의견을 뭐 해주는 거야? 결국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다시 해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평가 내리자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윗글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 줘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적으로 일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시 보고 그것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되는가 아니면 상반되는가 그걸 또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문제가, 그죠? 예,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딴 것보다도 우리가 요거 잠깐 볼게요. 됐습니까? 예. 요거 잠깐 볼게요. 됐습니까? 자, 하버마스는 됐나요?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종합을 됐습니까? 형상을 됐나요? 예.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주목하였다. 잠깐만, 이건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죠? 예. 맞네요. 인간의 사회적 행위 종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다시 하버마스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위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더라. 자, 한 번 더 봅시다. 인간의 행위가 무엇을 중심으로?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 종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만나고 주목하였더라. 그러면서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다고요. 행위를 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에서 결국은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된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나온 의견하고 거의 흡사한다.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럼 미안합니다만은, 그죠? 예. 선지 4번 요거 좀 바라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로티에 따르면 일상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그대로 갑니다.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제한다. 그래서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됐나요? 예. 자, 보세요.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명제의, 요 부분입니다.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탐색하는 것이 만다고요? 가능해진다라고 했는데, 잠깐 보세요. 상호 승인을 전제해. 좋아.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되는 것 좋아. 그 다음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 탐색하는 것. 잠깐만요. 그러면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게 그게 가능해지니? 에이. 자,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문단에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됐습니까? 예,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야. 됐나요? 예. 자, 뭐냐? 그는 됐나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 됐습니까? 고정된 실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어떻게 한다고요? 산물이므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됐습니까? 예. 그냥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됐습니까? 라고 본 거지, 그냥. 됐니? 예. 다시 보세요. 고정된 실제가 아닌 그냥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객관적 타당성을 어떤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이거는요. 됐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된다면, 됐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야. 그런데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 객관적으로 그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다만 이제 로티 입장에서는 그런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뭐가 필요해? 설명력, 그 다음에 예측력이라는 뭐 한다고 그냥 실용적 가치로서만 그냥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것이 객관적 타당성이 된다, 만다, 그 얘기가 아니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그냥 뭐하고 중요한 거야? 그 존재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냥 현상에 대한 설명력, 그 다음 예측력. 됐습니까? 예. 됐니? 이라고 하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객관적 타당성 탐색하는 것을 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뭐 4번 정도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됐니? 예, 결국은 이런 거겠죠. 그 앞에 나와 있는 특정 철학자의 주장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예요. 4번 문제 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가의 이유로라고 해놨네. 그죠? 예. 이것도 한번 또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예. 자,
가라고 하는 것이 뭔데요? 됐습니까? 예, 갔더니, 이거 잘 안 보인다. 뭐, 가가 어디 있나? 요거네요. 됐습니까? 예. 자, 마지막 단락이 있네요.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에이, 다시요. 이거 앞에서 우리 또, 요 앞에, 그죠? 예. 그 교과서 개념학습에서 봤던 문제들, 그거 유행이잖아요. 다시요. 자,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 추는 문제. 항상 아래 위 5cm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 자, 뭐라 했어? 해석학의 실용성이 뭐다? 전체론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맞습니까? 뭐라고 했니?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맞습니까? 예, 라고 했죠? 다시 이제 아래 요선치니까 밑으로 한번 가보자. 보자. 오케이. 그래서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결국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그래서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담론들을, 자 보세요. 뭐라 해서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서 복원시킬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냐? 서로 다른 담론들 간의 대화를 만다고요.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걸 쉽게 말한다면 서로 다른 담론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해석학의 실용성이 나타난다고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나? 예. 에이,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요 있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론에 기반하여, 됐습니까? 왜 전체론에 기반하였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은 앞에 가 자체에서 뭐라 해서 전체론의 특성이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기반하여 각각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그죠? 또 그들 간에 만다고요? 상호 의존을 발견하면서.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유형의 담론들 사이에 대화를 한다고요?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더라. 그래. 이해가 돼버리겠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앞뒤 아래 위 5cm, 즉 합이 10cm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잡아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담론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죠. 요 질문에 대한 어떤 분석 내용은, 그죠? 예,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그죠? 예,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료 다 드릴 거니까, 그죠? 그거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가져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설명 내용은, 그죠? 여러분들 그 자료 집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쭉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됐나요?